안녕하세요. 독고요리입니다. 지난해 시험 어려우셨죠? 이제 또 문자로 수업 들으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엽적인 것도 다루어 주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처럼 지엽적인 것도 다루어 주시나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인드를 바꿨거든요. 저도 처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또 수강생 분들과 또 제 전공한 친구들, 상담교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상담 쪽에 일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친구들, 지인들,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분들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700명에서 700명 정도를 뽑다가 200명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 시험을 대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의 수준이 어려워진 거고, 그 문제의 수준은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쟁률은 700명을 뽑을 때 모여든 사람만큼 있는데 200명을 뽑는 상태고, 또 이제 고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엽적인 거라는 표현보다는 공부를 할 때 예전과 다르게 다시 마인드를 세팅을 하시고 좀 어렵게 독하게 세세한 것까지 외우셔야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전에 준비를 하신다면 작년에 같은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뭐 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정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현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내야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자와 하지 않는 사람을 떨구어 낼 수,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람을 떨구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야 된다면 사실 우리 표현으로 지엽적인 그 공부들을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핵심적인 공부로 하셔야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격 심리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체계를 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격 심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심리 입자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가 이제 전문 상담의 꽃, 상담 이론이 되겠죠. 세 번째가 가족 상담이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일단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이 청소년의 성격은 사실상 누가 많이 만들어줬습니까? 학부모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상담이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진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요즘에 제 입장에서는 대학을 꼭 가야만 이제 먹고 살 일이 결정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의 체계처럼 앞으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더 일찍, 성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뭘 먹고 살지 일을 해야 되겠죠? 진로 상담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집단 상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동물? 사회적인 동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청소년 때부터 뭐가 떨어진단 말이 제일 치명적이죠? 사회성이 떨어진단 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 되겠죠. 자, 이제 여섯 번째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 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제 지인들 모임이 심리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을 하신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어오는 질문은,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가게 되면 심리학과 나왔다라고 하면 언제나 들어오는 질문은 MBTI 들어오고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MMPI를 기본으로 배우지만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MBTI가 기본으로 성격 검사로 알고 있고요. 가끔가다 진짜 정신과에서 상담받으신 분들이 MMPI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애니어그램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은 제가 그냥 시쳇말? 제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중동의 사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우리는 안 배웁니다.
물어보신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 7번째가 이제 저는 이상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과목으로 오게 되면은 무슨 단어를 쓰죠? 특수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특수화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원래 7가지의 튼튼한 책의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 5년 전부터 추가가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목들이 추가가 되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은 교육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심리 여러분 어디서 배워요? 맞아요. 교육학과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 심리학 개론에서는 교육심리가 발달심리학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안에 발달심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교육학에선 교육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심리가 8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교육심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심리가 사실은 이름이 발달심리학이죠. 심리에서는 이 발달심리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인지심리를 포함하고 있는 인지심리 뭡니까? 우리 뇌가 되겠죠. 좌뇌우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좌뇌우뇌를 설명하고 있는 인지심리, 인지심리, 발달심리, 사회심리 등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심리학 개론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 개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달심리도 여기에 들어오고요. 또 이제 인지심리가 주를 이루고요. 또 사회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것이 심리학 개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틀 9개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 제가 잘라놨던 이유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2018년 정도까지 가장 큰 틀을 이루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2018년 이후부터 이 부분들이 또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렇게 9가지의 큰 틀로 공부를 하겠고 오늘은 뭐부터 시작하나요?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이 공부들을 하죠. 내용이 얼마나 한 개 한 개씩 많겠습니까? 자, 오늘은 성격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은근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뭐 사회성이 떨어지면 집단 상담, 그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가 진로 상담. 사람마다 다 직업이 다르니까요. 가족 상담 얘기했고 상담은 이제 상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되겠죠. 그럼 성격 심리는 무엇이냐?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격 심리학자들이 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성격심리의 학자들을, 학파들을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요거를 지우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때 베테랑 영화에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라고 한 유아인 씨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베테랑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어이가 없네 하면서 약간 무서웠던,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웠던 그 짤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사람 누구의 아들이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재벌집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재벌집의 아들, 우리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보셨다 하더라도 재벌집의 아들은 막 예를 들어서 사회성, 부장님 너무 재밌어요. 부장님이 내 밑에 있는데 굳이 부장님의 그런 아재 개그에 재미없지만 너무 재밌어. 눈 하나도 안 웃고 입만 부장님 너무 재밌어요. 해야 될 성격이 발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말이야 내 밑에 부장이 깔려 있는데 아재의 개그에 내가 굳이 웃어줘야 될 이유가 뭔가, 그렇죠? 약간 재벌집 아들들은 부장님의 개그에 안 웃어도 될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 뭐 맞춰주고, 그렇죠? 맞아 하는 맞춰주고, 굳이 내가 밑에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상인가,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사람이 굳이 신하들한테 맞춰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아들들은 우리랑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합격하고 2차 면접에 가게 되면 뭐 4368번입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하겠지만 내가 재벌집 딸이면 재벌집 막내 딸이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파들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프로이트가 있고요. 자, 프로이트랑 신프로이트 학파를 한데 묶을 건데 이 프로이트를 신봉하는 신프로이트 학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신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상 프로이트를 존경은 했지만 나는 프로이트 교수님 너무 존경하지만 몇 가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라고 해서 밑에 학자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와 신프로이트를 한데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이트와 신프로이트 학파의 특징이 있다면 어릴 때 6세,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6개월 뒤면 또 나이 하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요. 7세인가요? 6세인가요? 물으신다면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약 7세 이전에 어릴 때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약 7세 이전에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내 성격이 형성이 된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들, 나한테 외상을 입힌 사건들로 인해서 말에서 떨어지고 나면 난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아. 말을 두려워해. 동물이 두려워. 고소공포증이 있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는 누군지 아시겠고요. 신프로이트 학파 누구 있는지 오늘 배울 사람들인데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프로이트를 처음에 엄청 따랐던 아들러가 순서대로 할까요? 자, 프로이트와 사실 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관계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융이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프로이트가 강북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다면 융은 강남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이 프로이트를 사실 좀 약간 내가 더 잘 나가는 데에 있는데 라는 좀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융이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적다 말았죠. 프로이트를 처음에 좀 약간 존경하고 따랐으나 프로이트가 융한테 심리학회 자리를 1대 회장직을 내주니까 삐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했던 사람 누구죠?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한테 정신 분석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파를 믿는 신프로이트 학파가 되겠죠. 누굽니까?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 딸 안나 프로이트한테 배웠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 에릭슨 다음에 누가 있죠? 이제 여자 학자가 나옵니다. 호나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설리번이 있습니다. 설리번 이름을 들으면 왠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헬렌 켈러의 스승이 생각나겠지만 설리번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책을 쓴 그 사람 에리 프롬이 되겠죠. 오늘은 요렇게 전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프로이트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이제 프로이트 때 하겠지만 약 7세 이전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틱한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요 사람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3월 5일 날 우리 수업하죠. 우리가 이제 좀 7개 아까 과목들 기억나시죠? 그거를 기본부터 하고 3월부터는 좀 더 심화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3월 5일 날 되면 또 다른 성격 심리학자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3월 5일 날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학파 이름을 적어볼게요. 특질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특질 학파 설명을 한번 또 가볼까요? 특질 학파는요,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아닙니다만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자, 특질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진짜는 아니에요. 비슷하긴 합니다. 체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질. 우리 사상의학에서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 참고로 물을 많이 마시면 저는 제 건강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엄청 붓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말 하죠. 라면을 먹으면 라면이 이제 수분이 아니라 나트륨이 많으니까 물을 끌어당겨서 얼굴이 붓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체질상 물을 많이 먹으면 별로 건강에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인, 태음인 이런 거 보다 보면 소양인, 소음인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고기가 안 맞고 생선이 맞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견과류 알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참깨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술을 마시면 얼굴색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간이 엄청 튼튼한 사람이 있고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죠? 진짜 술 하나로 우리가 체질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알코올이 받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알코올이 안 받는 사람이네. 그런데 술 마시면 얼굴 벌개진 사람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내 몸에 적응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 언젠가는 한 달 내내 술을 마시고 2달 내내 술을 마셨다고 3달째에는 술을 마시면 벌개지던 얼굴이 안 벌개지고 하얘지나요? 아니죠.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특질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질학파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타고나기를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 흥분과 자극되는 걸 재미있어하는 사람. 그럼 사람 많은 건 싫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 많고 복잡하고 이런 거 싫어요. 저는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요. 조용한 전원 생활이 좋아요. 저는 사람들 많이 없는 신도시가 좋고요. 막 서울의 강남처럼 북적거린 건 너무 머리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서울의 강남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간판들이 엄청 많은 게 더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 특질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질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질학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크게는 외향, 내향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극 싫어요. 전 조용히 집에서 음악 듣고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특질학파가 되겠는데요. 특질학파를 말한 사람은 누구누구가 있냐?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가 있고요. 여기에 머레이란 학자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머레이란 학자는 사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술 먹었을 때 빨개지고 안 빨개지고는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나한테 분해 요소가 있냐 없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머레이가 양다리를 걸칩니다. 어디랑 양다리를 걸치냐면, 나 생물학적으로 접근은 했는데 사실 나는 또 누구 믿는지 알아? 나 이 사람 믿는다 라고 얘기해서 머레이를 적어주되, 저 생물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머레이를 적어주되, 머레이를 공부할 땐 특징이 있다면 프로이트의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원초아가 나오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학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성격을 형성하는 학파 한번 또 갈까요? 여러분, 우리 상담 이론 중에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너만의 자아 실현하는 요소가 있어. 사람은 다 꽃을 피울 씨앗을 타고난단다. 근데 그 씨앗의 그 꽃이 내가 뭔지 몰라. 상담을 하면서 너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너에겐 이런 끼가 있구나 하면서 그 씨를 탁 터뜨려주는 자아 실현해 줄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야 된단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사람은
자아 실현하는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말했던 학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학파가 되겠고요. 이제 인본주의라고 쓸게요. 잠시만, 인본주의 학파를 여기다 적으면 조금 자리가 애매모호하고요. 이것 좀 적을까요? 인본주의 학파가 되겠고요. 인간주의라고 합시다. 인본주의나 인간주의나 같은데 인간 중심으로 하자. 인간 중심 학파가 되겠고요. 누가 있냐면 로저스, 매슬로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는 둘 중에 누가 만들었게요? 매슬로우가 만들었습니다. 자, 매슬로우가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로저스 역시 매슬로우와 맥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대표학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장점을 꺼내게 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 자체를 본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 학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학파를 제가 아까 베테랑의 유아인 씨, 그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학자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일단 학자 이름을 적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학파에는 사회인지라고 할게요. 사회인지. 사회인지 학파가 되겠고요. 첫 번째 켈리, 로터, 엄청 유명한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학자 3명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설명 갑니다. 여러분, 제가 베테랑의 유아인 씨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재벌집 막내 아들 성격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죠? 사람 때려놓고 야 맥값이다 돈 던져주죠. 왜요? 돈 던져주는 이 돈은 나한테 먼지 같은 돈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사람을 때릴 수 있어. 뭐가 만들어준 성격입니까? 재벌의 돈이 만들어준 성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로또를 10번 맞아서 100억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면접을 가서 100억이 생겼는데 면접을 가서 알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있나? 없나? 물론 이제 자아 실현을 꺼내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100억이 있더라도 저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사회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액수를 달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1조가 생겼다. 자, 이 1조를 무언가를 사가지고, 그쵸? 공장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돌리기만 하면 이 1조에서 계속 월세로 받아낸 돈이 더 안 해봐서 1조를 안 돌려봐서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1조에서 한 5%만 돌려도 얼마입니까? 한 50억입니까? 500억입니까? 나 지금 1조를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막 밤낮으로 막 공부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솔직히 1조가 생긴다면 일일이 배짱이처럼 살 것 같습니다. 사회성 누가 재미없는 얘기면 재미없는데 딴 얘기하자 이럴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는가요? 어쨌든 제가 설명하려는 바는 뭔가요?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이렇게 수업을 할 때에는 꼭 전에 좋은 드라마, 그러니까 상담에 필요한 드라마들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제 진로 상담할 때에는 이젠 좀 옛날 드라마가 됐지만 스카이캐슬 같은 걸로 예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담할 때에는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많이 예를 듭니다. 자, 오늘 사회인지는 딱 좋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리와 로터와 반두라는 어떻다?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아니면 이 사회에 내가 꿇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다시 이렇게 눈을 떴더니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집 막내 딸로 태어난다면 제 성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줘. 나 재벌집 막내딸인데 선생님 언제든지 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제가 선생님 질문을 어떻게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면은 나 말이야 재벌집 막내딸이야. 문자 보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럴 것 같네요. 네,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 학파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학파, 이 사람들 다 하다 보면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깨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뇌의 정보는 오늘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오늘 배웠던 걸 뇌가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면 사실 2마리 토끼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잡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요 학자들만 다 배우는데도 장담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머리야 하실 겁니다. 그죠? 오늘은 신프로이트 학파를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신프로이트 학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서로 학파가 나뉘어져 있다. 이 학파들은 이런 관점으로 성격을 형성한다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깔끔하게 끊고 좀 이따가 프로이트 성격 심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